안녕하세요. 최고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11년 만에 여야의 대표 회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고요. 저는 한 번에 모든 게 이 만남 하나로 해결될 거라는 기대는 너무 순진한 기대고요. 그건 우리는 현실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11년 동안 만나지도 못할 만한 대치 상황이었는데 그 대치 상황을 넘어서서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 중심으로 정치하자는 의기투합을 했다는 점에 저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대화해 보니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상당 부분은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다만 우선순위에만 차이가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그래도 정치는 계속된다는 걸 보여드리겠다라는 것이 이번 저희 회담에서 여야 대표가 했던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제 공동 발표문에서 여러 가지 민생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발표문을 중심으로 제가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좀 드릴까요? 첫 번째로 양당의 민생 그리고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요. 일종의 패스트 트랙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말하는 격차 해소의 시작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지금의 도돌이표 같은 탄핵이나 어떤 법안의 강행처리나 그 이후의 거부권, 제2요구, 그리고 또 재발이, 이런 것들이 여당 입장에서, 집권 여당 입장에서도 일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면도 있지만 다수당인 야당 입장에서도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 그리고 이걸 보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곤하고 짜증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다툼은 계속 하더라도 민생과 서로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빼내서 협의기구를 운영하고 정상적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합의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원내 차원에서 그리고 당 차원에서 잘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금투세와 관련하여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했다. 이 문구는 이런 취지입니다. 저희는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 시행되기로 한 이 금투세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내서 주식시장에서 느끼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해 줘야만 한다. 그리고 이것이 1대 99의 갈라치기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 이탈로 인해서 모두 100이 손해를 보는, 100 모두가 불안을 느끼는 이 상황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반복해 왔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주당과 공감한 부분이 있고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감한 부분은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이 대단히 저평가되어 있고 2007년에 2,500을 돌파했지만 아직까지도 2,500대, 2,600? 이 정도잖아요.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주식시장 자체의 밸류업이 대단히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그것이 사실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다, 지향점이다라는 점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구조에 침체된 상황에서 금투세를 지금 규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공감했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다만 이견은 이런 거죠. 이견은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 밸류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주식시장의 가치, 그리고 정상화를 하기 위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금투세보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셨고, 저는 그 점에는 동의하지만
결국 그건 중장기의 문제이고 당장의 올해 하반기의 국장 그리고 내년 초에 국장의 금투세가 미치는 불안감과 영향을 빨리 제거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강하게 드렸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검토 협의하기로 했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의료 사태와 관련해서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구축에 만전히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민심이 현재 의료 상황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건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건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이 좋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그런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어, 2025년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2025년 부분의 증원 문제는 이미 입시 요강이 발표됐기 때문에 그런 법적 문제라든가 제한 때문에 이건 오히려 이거를 축소하는 식의 대안까지 가게 되면 너무 큰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고 그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는 몇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 제가 2026년에 증원 유예 2025년에 증원은 그대로 가되 2026년 1년 동안만 증원을 유예하자라는 대안을 냈다는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혹시 이거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으신지 그렇게 있으시면 그냥 이게 문제다 반대다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어떠냐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대안이 있으시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는 정도의 공감대를 나눴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들어간 문구고요. 네 번째입니다. 반도체 산업과 AI 산업,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 취지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특히 에너지 같은 부분들이요. 이건 정치나 이념이 아니라 그 넘어서서 그냥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대승적으로 서로 방안을 마련해 나가자. 이건 정치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그 뜻은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하자는 합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하였다.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에 관한 지금 현재 나온 지표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눴고요. 문제의식과 정치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 어떤 그런 대책에는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양당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적인 지적 그리고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저출생 문제는 저희는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로 보고 있잖아요. 저희가 냈던 여러 가지 패키지 법안들에 대해서 흔쾌히 이건 당연히 하면 좋겠다라는 공감대를 이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사실상 의견이 일치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처벌과 제재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있었던 이 사안에 대한 어떤 우려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나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제도적으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역시 이 김에 촉법 소년의 연령 하향 13세로 낮추는 것, 현재 14세로 되어 있는 것을 13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제안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 정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구당제 도입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라는 것인데 이 얘기는 서로 간에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요. 다만 저희가 부가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불법 자금 우려를 충분히 방지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추가 제안을 제가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지방선거가 이제 앞에 있는데요. 그 전에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해둬야 되는데, 제가 제안했던 것은 현재 영주권만 가지면 매년 있다가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투표권의 불합리를 반드시 지선 전에 개선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취지는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달리 거주 요건조차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주권만 따놓고 본국에 가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선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부여되면 영속적으로 이 투표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호주의에 반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안 해주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 이렇게 안 해주는데, 자유국민에 대해서 우리만 이렇게 해주는 것이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렸고, 이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한다. 뭐 거기에 대해서 하자 안 하다까지는 말씀 안 하셨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대화가 정치입니다. 대화 정치하겠고,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당연히 있을 것이고, 싸워야 할 부분 분명히 있겠지만, 특히 민생을 위한 정치, 격차 해소를 위한 정치에 있어서는 저희도 대승적으로 협력하고, 그런 어떤 그 투쟁의 정치하고는 별도로 분리해서 국민만 생각하고 신속하게 답을 낼 수 있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런 취지에는 공감했다라는 점이 어제 회담에서의 가장 큰 성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만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대표 간의 초반에 스피치가 있었잖아요. 거기 뭐 어느 정도 서로 견제구를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언급은 안 하겠는데, 제가 근거를 제시해 줄 것, 요구해야,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 맞습니까? 뭐 여기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모르게 지금 대통령께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근거를 제기해 주십시오.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근거는 차차 제시하겠다. 그 차차가 언제입니까? 심지어는 11년 만에 열리는 여야 대표의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정도라면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모두 수긍할 만한 근거를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다면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차차 알게 될 거다.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일종의 뭐 내 귀 속에 도청 장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답을 제시해 주십시오.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우리도 막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기문란 이런 말 자주 쓰는 건 좋아하지 않는데, 어떤 뭐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어제 법률로서 일정 부분 현재 판례로서 형성되고 있는 면책 특권의 남용 제한 문제를 법률로서 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이 상황만 봐도 이런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서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정도 발언하겠습니다.